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고드윈, 그녀의 이름은 시간의 회랑을 따라 메아리칩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을 때 10대에 불과했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으로부터 거대한 힘과 슬픔을 지닌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이야기 그 자체로 전설이 된 이야기입니다. 디오다티 별장의 밤은 점점 길고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쳤고 끊임없는 타악기 소리 같았습니다. 바이런 경의 유령 이야기 지필 제안은 그 거대한 저택의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이던 페어시 셸리는 금세 자신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폴리도리 박사 또한 흡혈귀에 대한 오싹한 이야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이 찾아왔습니다. 잠결이 아닌 각성과 수면 사이의 그 기묘하고도 명료한 상태에서였습니다. 생생하면서도 끔찍한 백일몽이었습니다. 저는 신성 모독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창백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립한 존재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 19세기 초는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로 술렁였습니다. 과학은 먼지 쌓인 실험실에 국한된 조용한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자아내는 장관이었습니다. 발견들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펼쳐지며 세상과 그 안에 인간의 위치에 대한 오랜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기이한 실험들, 생명을 모방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소문들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철학적 공포. 생명 부활의 과학적 가능성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일단 열리자 수많은 골치 아픈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의 문제를 넘어 해야만 하는가? 아래는 뭐와 진배신리엘 히어스보버 에스데입니다. 죽은 자들의 잔해로 존재를 조립하고 인공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오만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자연 질서에 대한 심오한 위반이자 오직 신성한 존재에게만 속한 힘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흥미로운 과학 발전의 이면에 드리워진 철학적 난제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엄청나고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도덕적 무게, 즉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적인 여정을 규정하게 될 짐을 수반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또한 생기론의 개념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야망이라는 오싹한 이야기 이면에는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합니다. 깊고 거의 견딜 수 없는 슬픔의 흐름입니다. 메리 셸리의 어린 시절 끊임없이 함께했던 슬픔은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멀리 뻗어나가 그녀의 괴물 같은 창조물의 핵심에까지 닿았습니다. 소설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깊고 울림 있는 비가입니다. 그것은 너무 일찍 떠나간 이들이 남긴 부재와 공허함을 속삭입니다. 이 만연한 상실감은 모든 페이지, 모든 등장인물의 절박한 호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애도의 저류, 그 존재 자체를 형성한 이 깊고 아픈 공허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익숙한 마음에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메리 자신의 세상 등장은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뛰어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출산 후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근원적인 상실, 모성적 존재의 부재는 메리의 성장기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 즉 글과 걸러진 기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추앙받는 지성과 함께 자랐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삶,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얽힌 창조라는 이 원초적 경험은 분명 그녀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행위 자체와 존재의 취약성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령은 그녀의 훗날 창조에 대한 탐구에 있어 침묵하는 뮤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망령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아이들을 잃는 가슴 아픈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첫 아이인 미수가 딸은 불과 며칠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어린 아들 윌리엄을 그리고 클라라 에버리나를 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내밀한 상처였습니다. 각각의 상실은 그녀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슬픔의 끊임없는 소나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간절히 바라던 창조 행위는 그것이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탄생 직후 죽음이 뒤따르는 이 반복되는 악몽은 창조한다는 것, 그리고 창조된 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창조물은 이 슬픔의 베일 너머로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렬한 희망 속에 생명을 얻은 그의 피조물은 거의 즉시 버려집니다. 그것은 환영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는 그토록 엄청난 상실을 겪은 어머니의 깊은 불안을 반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은 애도받지 못한 슬픔의 발현일까요? 거절과 절망만을 마주하기 위해 태어난 생명의 상징일까요? 이야기는 괴물 자체의 공포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적절히 애도하는 데 실패한 창조자의 공포를 탐구합니다. 피조물의 황량한 존재는 상실로 인해 반복적으로 부서진 마음의 황폐함을 반영합니다. 모성 혹은 그 현저한 부재라는 주제는 전체에 걸쳐 복잡한 실타래처럼 엮여 있습니다. 메리 자신은 어머니의 인도 없이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창조 행위는 고독하며 전통적인 생성의 힘을 남성적으로 찬탈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고 모성적인 과정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피조물의 탄생은 심히 부자연스러우며 모성에 대한 왜곡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공감과 모성 본능이 결여된 창조에 대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소설은 암묵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메리 셸리 자신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퍼시빗이 셸리와의 사랑의 도피는 광범위한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외부인으로 낙인 찍히는 따가움을 이해했습니다. 사랑과 신념에 따른 제 선택들은 저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판단하는 세상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이 경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엄격한 규범에 감히 도전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반항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시 그의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과학적 노력은 비밀에 쌓여 있었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작업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스스로 부과한 감옥 고독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열렬하고 숨겨진 욕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의 길은 일종의 사회적 추방, 관계의 단절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의 온기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집착은 그에게 외로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즉시 거부당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의 기괴한 외모는 모든 이의 눈에 그를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그의 낯선 모습, 그의 타자성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천민,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정,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을 갈망했습니다. 대신 그는 두려움, 혐오, 그리고 폭력만을 발견했습니다. 이 깊은 소외감은 편견에 대한 메리 자신의 예민한 감수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피조물은 끊임없이 냉대받는 극심한 고통을 구현했습니다. 그의 깊은 외로움은 잊히지 않는 울림 있는 메아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외모나 비범한 선택만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은요?
소설은 그 어두운 페이지들로부터 이 질문을 절규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판단,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절박한 외침으로 작용합니다. 메리 셸리는 이 역학관계를 가슴 아픈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의 개인적인 싸움이 이 강력한 호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조물의 가감없는 고뇌는 적나라한 반영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비난하기에 급급하고 이해하는 데는 더딘 세상의 반영이었습니다. 메리는 지성과 급진적 사상의 도가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당대의 거물들이었습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격렬한 페미니스트 신념의 목소리였고,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 잠재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비범한 유산은 짊어지기에 무거운 망토였습니다. 그것은 탁월함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결의로 이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지적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늘 탐구하고 늘 질문하는 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야망은 거의 불경스러울 정도의 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지적인 불꽃이 그의 영혼을 삼키며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인간 노력에 인정된 한계를 초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은밀한 비밀을 풀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강렬한 열정은 고독한 천재에 대한 낭만주의 시대의 매혹을 반영했습니다. 감히 알려고 하고 경계를 허물려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단련되지 않은 지식은 위험한 길입니다. 메리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내재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강박적인 탐구 속에는 깊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불과 19살의 젊은 여성으로서 을지필한 것은 대담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문학 창작에 있어 과감하고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저는 주로 남성들의 목소리가 지배하던 세계로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심오한 어둠, 실존적 공포라는 주제를 감히 탐구했습니다. 저의 강력한 지성은 여기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표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독특하고 불안을 자아내는 자신만의 창조적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이 소설은 세상에 대한 그녀의 조용하지만 울림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비전,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경험들은 이 테피스트리에 짜넣은 실들이었습니다. 저의 깊은 상실, 저의 반항적인 행동들, 저의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정신, 이 모든 요소들이 이 단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단순한 괴물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메리 셸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새긴 지도입니다. 그것의 만연한 어둠은 그녀가 헤쳐나간 그림자들을 반영합니다. 그것의 끊임없는 질문들은 그녀 자신의 불안한 사색을 메아리칩니다. 시련과 탁월함으로 점철된 삶이 영원한 예술로 변모했습니다. 저의 독특한 여정은 불멸의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 상상력의 어두운 회랑을 통해 메아리칩니다. 2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온 오싹한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며 단지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고 인정받지 못한 불안을 끊임없이 비추는 어둡고 잘 닦인 거울 역할을 합니다. 메리 셸리의 비범한 비전은 그 힘이 줄어들지 않은 채 지속되며 여전히 심오하게 강력하고 깊이 불안을 자아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시험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며 우리 조용한 밤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교란합니다. 불운한 피조물과 고뇌하는 창조자는 영원히 그들의 비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절망에 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 그들을 삼키는 분노,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이러한 요소들은 어쩐지 페이지를 초월하여 우리 자신의 경험과 얽히게 됩니다. 소설에 가공할 힘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에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하고 적응하며 각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의 층위를 능숙하게 찾아내 새로운 관심사의 말을 거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어둡고 거의 신화적인 탄생을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어린 사춘기를 갓 벗어난 정신이 그토록 지속적이고 복잡한 공포를 불러낼 수 있었을까요? 1816년의 그 유명한 여름, 고립된 별장, 끊임없는 폭풍, 이것들은 단지 운 좋은 촉매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창조의 순간에 훨씬 더 깊고 거의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용했던 것일까요? 메리 셸리 자신의 삶은 비범한 총명함과 깊은 개인적 슬픔이라는 실로 엮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고통, 말하지 못한 두려움, 지적 유산, 이 모든 것이 그녀 걸작의 복잡한 서사 속에 미묘하지만 강력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진정하고 정확한 연금술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며 아마도 그녀가 경험했던 그 상징적이고 끔찍한 악몽의 조용한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된 매혹적인 비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종이에 옮긴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속에서 덧없는 단서들을 찾으며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를 그토록 강렬하게, 그토록 단단히 사로잡는 것일까요? 과학의 끊임없는 진보, 창조의 본질에 대한 그것의 탐구적인 질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억누를 수 없는 지식 추구, 종종 흐릿해지는 인간 야망의 경계, 우리 공유된 인간성의 본질, 소외에 사무치는 고통, 이것들은 진정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난제들입니다. 그것들은 셸리의 격동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뚜렷하게 유효합니다. 그녀의 젊은 천재성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현대 시대를 위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리 셸리는 세상에 괴물 이상의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삶, 책임, 그리고 우리 선택의 지속적인 결과에 대한 심오하고 영원한 성찰을 제공했습니다.